396번이고요. 그 연립방정식이 공통인 해를 가질 때라고 했어. 근데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이거 4개 나왔을 때 여기 1번식, 2번식, 3번식, 4번식 중에 당연히 뭐 2개를 먼저 푸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 2번과 4번. 왜? 미지수가 2개. 2번 같은 경우는 y는으로 한번 정리하면 3-2x 되니까 1차식 하나 뽑아내서 여기다 넣어도 괜찮은 거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2x의 완전제곱은 마이너스 45 이렇게 해서 얘를 실제로 푸는 거죠. 그럼 풀어볼게요. 앞에 거 제곱 곱해서 2배 플러스 12x가 아니라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x제곱 이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12x 마이너스 4x제곱은 마이너스 45 괜찮아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하나 넘겨오시면 플러스 36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을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 됩니다. 그냥 완전 그냥 식정리만 했어요. 그래서 x 6이 12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x가 뭐 또는 뭐가 나와? x가 6 또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다 넣어보면 x자리 6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 y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나오고 두 번째 y 뭐 나와요? 7. 네, 그래서 이게 xy인데 지금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답이 두 쌍? 근데 두 쌍일 수가 없잖아. 왜냐면 모두 구하라는 말은 안 했잖아. 물론 두 쌍일 수도 있지. 근데 조금 찝찝하니까 논리를 좀 끝까지 끌고 가보자.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한 건 사실은 여전히 어디까지만 잠깐 딱 구해놓은 거예요. xy까지만 구한 거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죠? B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는 건 xy일 뿐이었고 이제 이거를 각자를 끌고 가볼게. 그러니까 만약에 얘였다면 여기 식에다가 넣고 여기 식에다가 그걸 넣어서 a 값, b 값, 즉 a 제곱값, b 제곱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식에서 약간 판가름이 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빡 오는 게 이거 두 개 더하면 뭐야 지금?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보시면 b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가 나와야 된다는데 혹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안 되죠. 왜? 이거는 실수니까. 그래서 이게 탈락입니다. 실수의 제곱이 음수가 나올 순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걸로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넣어볼게. 첫 번째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7 넣어볼게. 그러면 4a제곱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1 4a제곱은 48 a제곱은 12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이 두 번째 거를 여기다가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b제곱은 뭐가 나오는데? 5요. 그래서 정답은 b제곱 자체가 그냥 5 그 자체.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1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괜찮아요? 397번을 한번 가볼게요. 397번에 이 연립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라고 해서 만약에 생각을 뭐 크게 안 하고 만약에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뭐 어떻게든 풀려고 하면 풀 수는 있는데 일단 이 실근을 가질 때라는 이런 말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는 뉘앙스냐면 바로 판별식이거든요. 판별식을 쓰려면 2차 방정식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식에 2차 방정식 형태가 있냐는 거야.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저는 그냥 노가다를 선택하겠습니다. y는 하고 2a-1 x를 여기다가 넣고 얘를 또 완전제곱식에 넣어서 여기서 한 문제 정리해서 뭐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수업 때 말씀드린 어떤 형태 x자리에 y 넣어도 되고 y자리에 x 넣어도 식이 달라지지 않는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부르죠? 연립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고 x자리 y를 넣고 y자리 x를 넣어도 식의 형태가 크게 바뀌지 않는 식을 우리는 대칭식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딱 봐도 대칭식 느낌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유형 정리해드릴 때 대칭식은 문제풀이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최종은 x랑 y를 구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 중간 과정에 합곱만 알면 된다 그랬어. 만약에 합이 5고 곱이 4야? 그럼 이 정도만 찾아낼 수 있어도 우리는 x, y가 뭔지 찾아낼 수 있거든. 더해서 5 나오고 곱해서 4 나오는 거?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잖아. x가 뭐고 y가 뭐야? 1이고 Y가 4. 뭐 그런 느낌? 1, 4 아니면 4, 1? 이런 식으로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 대칭식의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두 개의 합은 이미 2a-1이라고 나왔어. 그럼 두 개의 곱은 여기서 어떻게든 찾아볼게. 좌변 보면은 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에서 xy 딱 한 번 빼면 여기 1xy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근데 그게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거 쇽 넣어보시면 2a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에서 xy를 뺐더니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나온다 이런 느낌이라서 xy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얘를 통째로 좌변으로 이항을 좀 해볼게요. 그럼 얘 일단 전개부터 하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었고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xy는 a제곱 하고 얘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곱이 a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바로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5랑 4처럼 더해서 2a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 xy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그러면 t에 관한 방정식 하나만 세워보죠. 가상의 2차 방정식. 그러면 두근의 합은 부호를 바꿔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들어갈 거고 두근의 곱은 부호 그대로 들어가서 능력까지 붙여도 되는 거 맞아? 그때 우리가 말하는 x, y는 바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겁니다. 왜? 두근의 합 2a-1 두근의 곱 a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대칭식 문제풀이의 하이라이트예요. 합곱을 찾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럼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진짜 실근을 가진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얘 두 근을 x, y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으니까 x, y가 실근을 가졌겠죠? 여기에서 판별식을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려면 이런 2차 방정식스러운 형태가 꼭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t를 빌려온 거야. 자, 판별식 갑니다. b제곱. 그냥 바로 풀어서 써볼게요. b제곱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4a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부동이랑 바뀌고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a의 최대값은 무엇일까요? 1. 1이 정답이 됩니다. 괜찮아요? 398번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ABCD와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EFGH가 있대요. 그림과 같이 A, B, F가 한 직선 위에 있고 EB 길이가 1, AF 길이가 5가 되도록 두 정사각형을 겹치게 놓았대요. 그렇구나. 근데 선분 CD와 HE의 교점을 I라고 하고 직사각형 EBCI의 넓이가 정사각형 이것의 넓이의 4분의 1이다. 결국에는 뭐 말은 길었는데 여기서 일단 식 하나가 나올 것 같네요. 여기 이 직사각형 이거의 넓이가 정사각형 이거의 넓이의 이것이다. 4분의 1이다. 여기서 식 하나를 일단 쓰긴 써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EBCI의 넓이가라고 했는데 이 노란색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건데 EBCI의 넓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넓이가 뭐야? A? A는 정사각형 이거 큰 거 넓이의 4분의 1배래요. 정사각형 큰 거의 넓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4분의 b제곱. 그렇죠. 그래서 식 하나가 나왔어요. A는 4분의 1 b제곱. 이게 끝났어. 그치? 근데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을 쓸만한 어떤 다른 게 있나라고 봤더니 여기는 5를 우리가 아직 활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식 한번 가볼 건데 여기는 이 AB 길이는 뭐예요? A. 그리고 여기 전체 길이는 B였죠. 네. 거기서 1만 겹치는데 두 번 카운팅이 됐으니까 1 한 번 빼주면 그게 곧 5cm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A 더하기 B는 뭐다라는 것도 알아냈어? A 더하기 b는 6.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 연립방정식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뭔가 느낌상 1, 2, 3, 4, 5번의 답이 형태가 약간 어때? 대각선 인수분해가 되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 그 나온 어떤 식에서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근의 공식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식이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한 문제 정리해서 위로 넣어서 B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푸시던 뭐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푸시던
그 마지막 최종적인 정답이 어차피 근데 B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B에 관한 거, 그러니까 A를 여기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답은 근해 공식으로 알아서 내서 숫자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굳이 풀어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399번으로 넘어가서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해 같도록, 자, 중근해 같도록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판별식. 좋아요. 그럼 판별식 갑시다. x에 대한이라는 여기 너무 친절하시게 이게 다 알려주셨으니까 식 정리 좀 어떻게 하자. 눈에 보여야 돼. 이거 식 정리라기보다는 이게 2창이고 여기 1창이고 이거 다 뭐야? 상수. 그 정도 눈으로 구분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판별식, 짝수 판별식 가겠습니다. b 프라임 제곱 뭐 제곱? 그냥 부호 떼고 제곱해서 말해주세요. 그러면 A 제곱. 그렇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하고 상수항 다 그대로 적으면 요런 느낌. 괜찮아? 네. 마이너스를 모조리 분배를 해서 중근까지니까 능형입니다. 마이너스 분배하면 얘랑 얘는 사라져요. 그럼 나오는 게 ab 플러스 2a 플러스 4b 플러스 1은 0이다 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런데 문제에서 무슨 표현이 나왔어 지금? 정수란 말 나왔네. 이거 정수 조건 부정방정식이구나. 그럼 억지로 인수분해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게 너무 쉽다. 바로 가자. 여기 뭐 쓸 거야? A. 그럼 여기다 뭐 쓸 거야? B. B. 그럼 여기다가 뭐 써? 4. 4.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써? 거기다 2. 자, 그렇다면 플러스 1은 이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없었던 뭐가 생겼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갈 숫자는 7. 그렇죠. 여기 7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얘를 풀 건데 정수래요. 그리고 A, B 곱한 것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곱해서 7이 나오는 조합이 물론 뭐 7일 또는 17 또는 뭐도 있죠? 루트 7. 정수 조건이에요 지금.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이라고 하면 여기서 끝! 치거나 뭔가를 할 건데 지금 여기 정수 조건이니까 좀 더 있잖아.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가 만약에 답이라면 A는 뭐고? 3. 3. B는 뭐고? B는 마이너스 1. 두 번째였다면 A는 뭐고? 3. B는 뭐고? 5. 세 번째였다면 A는 뭐고? A는 마 5. B는 뭐고? B는 마 9. 네 번째였다면 A는 뭐고? 11. B는 뭐고? B는 마 3. 이렇게 갑니다. 자, 곱한 거의 최소를 구하래요. 여기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여기서는 곱하면 마이너스 15. 여기서 곱하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9, 5, 45. 그래서 플러스 33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뭐라고 쓰면 돼? 곱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5.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부정방정식 문제였다라는 걸 문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 시험 문제 어느 곳에서도 부정방정식 이런 단어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그 유형이구나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되고 400번 문제를 가볼 건데 이 연산기호는 갑자기 여기 문제에서만 특별하게 정의되고 있네요. 이중 동그라미를 풀 때는 만약에 이중 동그라미 기준 물리적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가 크거나 같으면 왼쪽에 있는 수의 보호를 바꾼 채로 내뱉으면 되고 동그라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크면 그 숫자의 2배를 해서 내뱉어라 뭐 이런 명령어를 수행하라는 느낌? 약간 컴퓨터에 뭐 입력하여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얘를 풀 때 지금 당장 풀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딱 2번 나눠서 문제를 2번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 결과가 둘 중 하나거든. 마이너스 x거나 2y거나 둘 중 하나인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만약에 x가 y보다 크거나 같았더라면 식 다시 쓸게요. 1번 식이 3x 마이너스 y제곱은 하고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x가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식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하고 마이너스 x가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대신해서 이걸 넣어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풀리겠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뭐였을 수도 있는데 x가 y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아니라 x가 y보다 작은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위아래 식이 어떻게 바뀌어? 3x 마이너스 y제곱은 2y 하나랑 밑에 식도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역시나 또 2y다 이렇게.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왼쪽 식을 풀어본다라고 하면 아래 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럼 넘기면은 y는
1-3x다 되는 거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 넣어보시면 이렇게 쭉 넘기면 4x는 y제곱 x는 y제곱이니까 넣으면 4x는 1-6x 플러스 9x제곱 다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9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 9x 1 마마 이거라 x가 뭐 또는 뭐다 x는 x는 1 또는 x는 9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조건에 만족하는 거니까 x에다 1 넣으면 y는 뭐 나오고 마이너스 2 여기 x 9분의 1 넣으면 y는 뭐가 나오기 때문에 3분의 2 맞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값 문제도 그렇고 막 이런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세워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잖아. 그때 나온 이 두 세트가 다 답이 되는 건 아니니까 항상 이 가정의 이 결론이 상충되진 않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2라면 이 가정에 성립하죠. 네.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있네요. 근데 얘가 답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아니요. 안 되네요. x가 y보다 안 크잖아요. 그쵸? 네. 우리는 지금 x가 더 크다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y가 더 큰 상황이 나왔잖아. 그럼 답에서 제끼는 거지. 그 나온 모든 게 다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논리고정서 끝까지 가보셔야 되고 두 번째 건 제가 풀진 않을게요. 똑같아요. 한 문자 정리한 거 위에 넣어서 문제를 푸세요. 그때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나오겠지. 그러니까 뭔가는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 가정에 만족시켜야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풀었는데 막상 x가 막 예를 들어서 대충 아무거나 3이고 y가 막 1이야. 그럼 이 가정에 성립하냐고. 안 하잖아. y가 더 안 크잖아. 그럼 탈락.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해서 최종적인 답을 내봐라 이 뜻입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결국 하시다 보면 요것만 답이 된다라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x는 p, 즉 p가 1이고요. q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p에서 q를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제가 뒤에 연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개수가 실수인 이런 말도 괜히 준 거 아니야.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 여기서 스쳐 지나가야 하는 단어는 바로 켤레근입니다. 굳이 뭐 실수인 거 뭐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신 걸로 보아하니 켤레근을 사용해야 되는 순간이 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의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3i래. 그러면 정리 좀 하자. 한근이 1 더하기 루트 3i래요. 그럼 나머지 한근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1 마이너스 루트 3i 맞아요. 근데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보통은 3개인데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뭐라고 그냥 써둘까? 알파. 이렇게 한번 써둘라고. 괜찮아? 네. 근데 이거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고 이 2차 방정식도 엄연히 근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딱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진다는 거야. 공통근을 가져? 근데 이게 공통근일 수 있어요? 아니요. 논리적으로 이게 공통근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얘가 진짜 공통근이었다면 왜 안 돼? 이게 켤레근 때문에 얘도 개수가 실수일 거니까 얘가 만약에 공통근이면 얘도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 되는 세트제인데 오직 한 개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절대 공통근일 리가 없구나. 그럼 여기서 공통근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그럼 알파겠구나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추론을 꼭 해주셔야 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풀이에 들어갈 수 있는 힌트를 어떻게든 찾으셔야 되는데 이것만 있을 때 A, B, C를 어떻게 구해? 그런데 저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찬찬히 보고 있자니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틀린 부분, 즉 다른 부분도 있지만 같은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뭔가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뭔가 또 다른 힌트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만들어졌겠지? 어떤 힌트가 있을까 봤더니 뭔가 유사한 게 보여. 3차 방정식의 식을 바라보고 2차 방정식의 식을 바라봤는데 뭔가 핵심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데 그러니까 알파만 찾을 수 있으면 A, B, C 찾는 거 1도 아니잖아. 세근합, 둘둘곱, 세근곱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딱 하나만 더 찾고 싶은데 이 3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서 여기를 뭐 dx라고 줘도 되고 갑자기 px라고 줘도 되는데 2차 방정식을 ax라고 준 이유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식을.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지금 3차 방정식에도 들어가 있고 2차 방정식에도 들어가 있는 문자가 하나 있잖아. 그게 뭐냐고. A잖아요. 괜히 준 게 아닐 거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가 하는 역할과 이 A가 하는 역할이 각각 있거든. 이 3차 방정식에서 근계관상에서 A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근합이에요? 둘둘곱이에요? 세근곱이에요? 합. 맞아요. 그럼 써볼게. 세근합. 이거 세 개 더하면 뭐 나와? 식의 형태로 말해보면 그냥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알파. 이게 바뀌고 해서 마이너스 A랑 똑같대요. 맞아요. 네. 잘 봐. 여기도 A가 하는 역할이 두근의 합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A는 했을 때 두근의 합, 뭐 더하기 뭐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 맞지? 네. 근데 그게 지금 똑같지? 네. 그러면 여기서 뭘 알려준 거야? 나머지 한 근은 2 라고 알려준 거야. 이 모든 게 논리 구조예요. 말이 수학이지 거의 그냥 추론할 수 있어? 제가 지금 하필이면 알파벳이 ABC인데 2차 방정식의 알파벳이 갑자기 뭐 D, E, F, G 이런 거 말고 딱 A라고 나온 거 너 캐치할 수 있어? 그래서 너 근계관이 두 개 같으니까 얘 세근합이 알파 더하기 2라면 얘 두근합도 알파 더하기 2일 거라 나머지 한 근이 2인 거 너 추론할 수 있어? 그냥 이거예요. 괜찮아요? 굉장히 꼼꼼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그럼 알파가 뭐야? 알파가 나온 거잖아 그냥. 알파가 뭔데요? 지금 여기 그 근계관에 따지면 생각하세요. 두근이 알파랑 2인데 상수항이 2라면 알파를 그냥 거의 떠먹여준 거나 다름이 없지. 여기서 또 중학생 풀이처럼 이 대입해서 A 찾지 마세요. 대입해도 A는 찾아지긴 하는데 그렇게 중학교 풀이를 계속 버릇들이면 안 됩니다. 근계관에 쓰면 알파가 바로 나와야 돼요. 알파가 뭘까요? 1이죠. 왜요? 그쵸. 두근의 곱이 2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가 2라고 나오는 순간 알파는 바로 1이라고 썼었어야 돼. 맞아? 그럼 여기 끝났네. 여기 지금 1이라고 나온 거잖아. 여기가 지금 1인 거잖아. 맞아? 끝났어요.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어. 바뀌고 안 바뀌고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A는 세근 합이니까 실제로 이거 세근 합 더하면 뭐 나와? 바로 더해볼까? 어차피 허수부분 사라질 거고 3. 안 바뀌고 자 줄들고 갈게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오죠? 1제곱 플러스 루트 3제곱 하면 4.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루트 3i고 저렇게 하면 1 플러스 루트 3i니까 역시나 허수 부분 사라져요. 그래서 뭐 나와요? 6. 그 다음에 마지막 세근곱인데 이거 두 개 먼저 곱하면 방금 4라고 했으니까 4에다가 1 곱하면 또 뭐 나온다? 4. 자, 그래서 A는 뭐다?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3, B는 6, C는 마사. 그래서 문제에서 A-B 플러스 C의 값을 원했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저는 굉장히 깔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산을 위한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뭐 어려운 연산은 없었어요. 이거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약간 단순 생각이 크게 없어도 풀 수 있는 게 오히려 뭐 398번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 그냥 단순히 손만 움직이면 되는? 식 두 개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401번 같은 경우는 논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풀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계속 의심하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여기 A라는 알파벳을 줬을까? 왜 그랬지?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찾아낼 수 있지? 만약에 공통근이라는데 이 셋 중에 공통근이 왜 1 플러스 루트 3i는 될 수가 없지? 이 모든 풀이 과정에 왜? 라는 의문을 스스로 내리고 답을 내릴 수 있어야 실력이 점차 늘게 되는 거겠죠.